결국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 정도에서 내놓은 것도 못 받아준다면 예. 과연 총선에서 무엇을 갖고 국민의힘은 승리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뭘 내놓을 수 있는 거냐는 답을 내놔야죠. 지금 보기에는 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첫째,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야당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간만 끌면 그나마 가능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뭐 하위 20% 공천 배제, 예. 그다음에 전략 공천 원천 배제, 그리고 지도부는 험지 출마.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들 예. 의원들한테는 사실 씨알도 안 먹힐 일들이거든요.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한 말씀만. 짧게만 여쭤보세요. 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혁신위가 방금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상정을 요구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기조국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는 것 이거 같은데 밀지는 마시고 사람을 밀지는 마시고 사람을 왜 밀냐? 혁신위 안건 보고 안 됐어요. 혁신위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혁신위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혁신위가 이른바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을 좀 오시죠. 이거 몇 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식 의결에서 안건 삼았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자 혁신위가 오늘 반응을 보였죠. 설명을 내놨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신환 혁신위원은요.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뭔가 당하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뭐 한꺼번에 뭐 보고하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더라. 그래서 목요일에 최고위에 상정 재요청할 것이다. 재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요청을 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정식 안건으로 혁신위가 의결했잖아요. 이른바 희생안입니다. 중진 희생안. 이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조국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여 예. 혁신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최고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뭐냐? 다루게 되면 오늘 정식 안건을 올라오면 최고위원회에서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같아, 부타, 예. 싫다, 좋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최고위원회.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모든 최고위원 멤버들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아예 보고하지 말라 그래요. 기조국장한테. 아직은 보고하지 말라. 보고해야 되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룬 거지. 의결 안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 서류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서류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알다시피 혁신위원회의 뜻은 분명히 다 아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아직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마음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목요일까지만 끌어본다는 거고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습니까? 강서구 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자체 혁신, 내부 혁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 못한다는 판단하에 응급 처방을 내린 게 인요한 씨의 영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요한 씨 이야기한 게 진단과 처방을 인요한 씨가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지금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 뒤에 딱 서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 따라서 다른 중진들도 그냥 태도를 모하게 하면서 바람이 찾아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그러면 혁신이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밖에 혁신이나 인요한 위원장이 저런 제안을 하고 그걸 안건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불만 또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론을 들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인류한 혁신이 정도에서 내놓은 것도 못 받아준다면 예. 과연 총선에서 무엇을 갖고 국민의힘은 승리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뭘 내놓을 수 있는 거냐는 답을 내놔야죠. 지금 보기에는 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첫째,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야당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간만 끌면 그나마 가능한 거 아니야.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 위시풀 띵킹에 기대가 있는 걸 보여줘요. 사태는 호전될 것이라. 그런데 예. 그렇게 되기에는 야당이 설사 분열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분열 예. 작은 분열이지만 이거는 분당 가능성까지는 논의될 수 있어요. 큰 분열은 안 일어날 걸로 보이지는 대목.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사부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아주 급해지면 완전히 금선 탈각이라 그럴까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만한 정치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예. 이런 점 때문에 야당의 분열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기대기에는 여당 국민의힘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도부가 무슨 절차적인 이유를 들은 거잖아요. 뭔가 정식으로 보고된 게 없다. 그리고 혁신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대치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혁신위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우호적인 시각도 있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체제에 지금 3개 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청선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 그런데 이 3개 위원회가 그 어느 위원회도 당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갈등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럼 혁신도 결국 선점하게 되는 효과가 중요하게 될 텐데 저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우리 지도부의 책임 있는 일원들이 혁신과 쇄신에 대한 선점 효과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와 관련된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처음에 혁신위가 등장해서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은 좀 긴장하셨습니까? 긴장했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슈몰이는 톡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없었던 센세이션은 확실하게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눈의 한국인도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예. 정말로 혁신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진짜 국민의힘이 바뀌는 것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심하다시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뭐 하위 20% 공천 배제, 예. 그다음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 그리고 지도부는 험지 출마.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들 예. 의원들한테는 사실 씨알도 안 먹힐 일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슈몰이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받을 수 없는 혁신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와 이 정당의 관계라는 것들은 진짜 시간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잠깐 그 1분 1초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있냐 치면은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이번 회의에 안 올라오면 다음 회의에는 아예 종적을 감추는 그런 안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번 최고위원회에 못 올라왔다는 것은 예.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조정하고 빼버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역할들을 보면 예. 이런 혁신안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지도부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기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리면 일단 굉장히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당을 좀 흔들어 놓고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이건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 거의 한 달 넘게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조명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민주당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혁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총선 기획단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룰 말고 예. 총선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는 청년과 관련돼서
그 심사비라든지 공천에 대한 경선 비용을 면제하겠다라든지 전략공천 지역에는 청년 여성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달 전에 혁신위원회, 국민의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이슈몰이를 할 때 우리도 더 한 번 더 질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시간에 쫓이다가 이렇게 갈등 국면만 만들 바에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런 혁신들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예. 지금 기획단에서는 그 선거 일정과 관련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인류한 혁신이처럼 충격을 주려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불출마 또는 지도부가 뭔가 다른 데 간다. 이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좀 비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제는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충격만 준 거죠. 충격만 주고 지도부를 공격하는 정도였다면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만한 혁신한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민주당과 좀 관련지어 질문을 드렸고요. 네. 다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조금 지도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저는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착각인데 김기현 지도부가 인유한 혁신위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도 살아요. 예. 아주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인유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러면 혁신위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지도부가 뭔가를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죠? 일단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실종된 것 같아요. 그 배달 사고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에 떴어요. 지금 그 안건이 지금. 근데 이제 보낸 사람이 안 보낸 건가, 받은 사람이 못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 생각해 보면은 후자인 경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아예 그냥 수신 거부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예.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것이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걸어야 되는 게 그게 혁신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마인드가 양당에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용기 의원 계신데 민주당이 지금 이 국민의힘 혁신상을 보면서 저렇게 알았어 우리는 조금 살살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혁신을 갖다가 안 하고 일단은 김은경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누가 봐도 제대로 못 굴러간 것 같고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는 조금 제대로 굴러가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인유한 혁신위는 조기 해산입니까 결국엔? 만약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뭐 인유한 위원장이 예. 갈 데가 없습니까? 지금 연대의대 교수잖아요. 그런 분들 갈 데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다음에 혁신위원들 몇 면을 봐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자기 분야에서 일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니 내가 더 이상 못하러 하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나왔지만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모든 그 비난이나 모든 어려움은 김기현 대표한테 그냥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은 정치권, 서울에 있는 정치권에 늘 관심을 두는 것 같은 분이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또 한마디를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맡겨 해체 위기.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앞길 막아. 그럼 지금 당내 기득권과 이준석을 같이 그냥 지금 뭔가 좀 막고 있다. 이렇게 좀 했네요. 정기랑 교수님. 홍준표 시장의 한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역시 홍준표 시장이 때로는 뭐 좀 이렇게 돌출 행동도 많이 하시지만 예. 정치 7단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SNS상에 나온 그 요지에도 그게 보입니다만 정확한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내 기득권 카르텔.
이 얘기를 분명히 짚어주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 혁신위의 실패는 기득권 카르텔, 영남 중진 친윤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에게 혁신위가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해산했어야 돼요. 사실상 해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산 안 됐어요. 예. 지금 목요일 회의할 거예요. 아마 회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회의한들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혁신위는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이 선거 패배에서 우리가 이 혁신을 통해서 벗어나자라고 예.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예. 지난 혁신위가 열린 기간 동안 혁신위는 요란하게 소리는 요란했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그러나요? 결국은 결과는 손에 든 성적표는 이준석 징계 해제시키고 예. 홍준표 몇 사람 징계 해제시킨 거 외에 예.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궁극적인 결론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실망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민심의 분노 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기감을 홍준표 시장이 표출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러니까 본인은 알았다 이럴 줄. 약간 좀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전망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홍준표 시장은 완전히 훈수 두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냥 시장만 쭉 한 번 더 하면 되고 어차피 다음번 차기 대선 정도에만 본인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에 가장 그 여당 내에서는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의 진단이 예. 나름대로 그렇게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남아 있는 건지. 홍준표 예. 시장의 마지막 한번 보시죠. SNS 보면 예, 저 부분 다시 한번 보죠. 음농설안에 어찌할꼬 저게 누구가 홀로 서 있다. 아니 답은 말이죠. 음동설안. 예, 앞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 말이죠. 예. 이 뒷부분 보시죠. 이게 뒷부분 보면은 이게 나 홀로 백제가 쓰다는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백제 간도에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 홀로의 그 나를 당연하죠. 오. 자, 당마더 사욕의 눈물을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 나 홀로 백제 간도에 섰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홍준표 시장이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당이 지금 대통령을 안 도와주고 있다.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튀고 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 저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프게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의중은 사실은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인유한 혁신위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의사 표시가 중진들에게는 왜 전달 안 되느냐? 대통령이 명식으로 말을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왜? 당무 개입 때문에 이런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처지도 공공한 거예요. 지금은 권력자 아주 힘센 권력자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무에 관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가둬놓고 가둬진 거예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일단 혁신이 굉장히 주목받았죠.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혁신위원회 중에서 가장 주목도와 연일 뉴스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지금은 그 혁신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